안녕하십니까.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자, 오늘 의정부 여중생 성폭행 살인사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2008년 9월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의 한 주택가에서 중학교 2학년인 최모 양이 집에 들어옵니다. 보통 중학생들이 끝나고 집에 오는 시간이 한 3, 4시쯤, 4, 5시쯤 되지요. 4시 20분쯤에 집에 들어옵니다. 이때 아이들이 지금은 뭐 휴대폰 가지고 카톡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모바일 메시지가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뭐 세이클럽이라든지 이 컴퓨터를 통해서 메신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때 친구들이.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를 켭니다. 그리고 메신저에 접속해서 친구들과 대화를 해요. 그렇게 켜놓은 상태에서 집에 근처에 미용실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리를 좀 손질을 하고 다시 집으로 오는데요. 집으로 들어올 때 이 최양의 뒤를 밟은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집 안으로 따라서 침입을 합니다. 무방비 상태였던 최양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을 했고 겁에 질린 최양을 성폭행을 합니다. 집에 혼자밖에 없었고요. 최양은. 엄마는 근처 목욕탕에 갔었다라고 해요. 자, 오후 5시 45분쯤에 목욕을 갔던 최양의 어머니가 들어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평소처럼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 딸의 어떤 인기척이 없어요. 근데 신발은 있거든. 그래서 얘가 좀 잠이 들었나 하면서 이름을 몇 차례 부릅니다. 딸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올라서요. 엄마가. 근데 딸 방에서 어떤 남자가 나옵니다.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집 나가는 것처럼 엄마 옆을 스쳐 지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황당한 상황이지요. 자, 갑작스러운 상황에 엄마가 아주 많이 놀라서 질겁을 하는 순간 하면서 그냥 갑자기 얼어붙어 버려요. 이 남성이 집안에서 그냥 걸어 나갈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어머니가. 자, 마치 자기 집에서 나가는 것 마냥 그냥 편안하게, 태연하게 현관문을 나섭니다. 자, 무서웠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지금 어머니의 상황이었다,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딸이 와 있겠지. 뭐 목욕탕 갔다가 오후 밤늦은 시간도 아니잖아요. 그죠? 딱 왔어. 문을 열었어. 근데 애 신발은 있어. 자, 누구누구야? 했는데 대답이 없어, 애가. 뭐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딸방에서 낯선 남자가 나온다고. 낯선 남자가 나와서 눈도 마주쳤겠지. 그런데 어떤 인사도 없고 말도 없어. 그리고 내 옆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서 나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겁났겠죠, 남자니까. 그 남자를 제압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남성이 집을 나선 후에 정신을 차린 엄마는 그때서야 피를 흘리면서 방에서 나오는 최양을 봅니다. 그리고 119에 신고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3시간 만에 사망을 합니다. 최양은요, 왼쪽 가슴에 흉기를 한번 찔릅니다. 옷차림은 평소와 같았고요. 자, 이게 완전히 황당한 상황이죠, 여러분. 이게 뭐로 이런 인간이다 했죠? 자, 그 당시 이제 경찰에서 형사 60여 명을 투입해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고 수사본부를 차립니다. 자, 정확한 사망 원인을 찾기 위해 이제 부검을 해보니까 최양의 몸에서 정액이 나와요. 극소수의 정액이. 성폭행을 당한 거죠. 자, 집안에 없어진 물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채모가 하나 나옵니다. 털.
그리고 혈액형은 B형으로 밝혀집니다. 많이 나왔죠, 이 정도면. 근데 미제 사건입니다. 2019년 현재 미제 사건이에요. 자, 경찰은 정황상 성폭행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했고, 성폭행을 하러 들어간 남자가 이 성폭행을 하고 있는 중에 엄마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경찰에서. DNA가 확보가 됐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혈액형이 B형이고 채모가 나왔고 DNA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럼 잡으면 된다 라고 편하게 생각을 했는데, 금방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리무중이에요. 자, 경찰은요,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동종 전과가 있는 우범자들의 DNA 분석을 합니다. 그 당시에 성폭행 등 성범죄 700여 명의 DNA를 일일이 대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치하는 사람이 안 나와요. 그럼 전과자가 아니라는 얘기이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CCTV를 확보를 합니다. 분석을 해요. 목격자 확보를 위한 탐문도 합니다. 자, 최양의 집 근처 제과점에서 찍힌 CCTV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 남성이 절뚝거리면서 도망을 치는 모습이 찍힙니다. 자, 뒷모습이 찍혀요. 용의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뒷모습과 걸음걸이,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는 분명히 찍힙니다. 경찰은 용의자 나이가 한 40에서 50대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최양의 어머니는 20, 30대다 라고 합니다. 자, 최양의 어머니가 범인의 얼굴을 봤으니까 찾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너무너무 놀란 나머지 범인의 얼굴을 봤지만 기억을 못해요, 엄마가. 그래서 이 최면을 걸어서 지금의 어떤 몽타주도 만들어내는데, 자, 이 몽타주에서 나온 얼굴을 경찰에서 그냥 오픈을 해서 뿌리거든요. 그런데 범인의 실제 얼굴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몽타주는요,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려가지고 몽타주를 이렇게 오픈을 하는 걸 보면 실제 얼굴하고 좀 많이 닮았나요? 연예인들이나 우리 뭐 홍대 앞이나 이런 데 가면 초상화 그려주잖아요, 화가들이. 근데 그게 실제 얼굴하고 많이 같나요? 저는 몽타주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자, 몽타주는 하나의 어떤 편견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쉽게 오픈을 하면 안 된다. 사진 보이시죠? 이 사람 굉장히 말랐잖아요. 그리고 호리호리하죠. 키는 뭐 한 70에서 75 정도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젊은 나이는 아니지 싶어요, 제 생각에는. 한 35에서 45 정도 되지 않았을까. 뒷모습 보면 약간 꾸부정한데, 이 뒤에 보면 등이 약간 살짝 좀 뒤로 좀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으면서 약간 남방 같은 걸 입었는데 바람이 좀 들어가면서 뒤에 공간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마른 사람이죠. 자, 단서는요, 이 사람 다리를 절잖아요. 다리를 접니다. B형입니다. 그리고 털도 나왔어요. 근데 못 잡았어요. 자, 아이보리색 조끼를 입었다. 그 다음 흰색 반팔티를 입었다. 그 다음 검정색 계통의 면바지를 입었다. 양복바지 같은 거죠. 머리는 상구머리였다. 자, 이 사람 찾아야죠. 오래됐어도. 분석해 봅시다. 학교에 돌아온 시간이 4시 20분입니다. 컴퓨터 메신저를 이때 켰고요. 그 켠 시각으로 알 수 있었고요. 자, 친구들과 대화를 하던 최양이 미용실에 나갑니다. 그리고 머리를 손질하고 다시 들어오는데 범인이 뒤따라 들어온 것이지요. 범인이 이 동네 사람일까요? 범인이 이곳 지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일까요? 범인이 이 엄마가
목욕탕에 갔다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들어올 것을 알았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이 범인은 이 집을 또는 이 최양을 미리 계획을 하고 접근한 사람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곳 지리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잘 아는, 여기에 거주했던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확정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체형 자체가 뒤에서 보면 느낌적인 느낌상 어떻습니까? 좀 뭐 외국인 쪽이라든지 그런 좀 노동을 하는 사람, 그리고 시간이 오후 4시 시간대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뭔가 좀 떠돌아 다니면서 백수 비슷하게 사는 사람 같은데 굉장히 말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닐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DNA 전과에는 이 사람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요. 그러니까 전과가 없을 확률도 있지만 전과가 없는, 성범죄 전과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가정하에 볼 때 이곳에 어떤 지리감이 있거나 계획적으로 최양을 어떻게 하기 위해 한 사람은 아닐 거로 보이고요. 좀 느낌이 떠돌아다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의정부에 사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그냥 뭐 버스를 탄다든지 해서 조금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순간적으로 아이를 보고 성적인 충동을 느껴서 그냥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고 무언가에 미친 듯이 그냥 따라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사건을 벌인 사람인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적 수준은 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전혀 뭐 장애가 있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다리를 저는 걸로 봐가지고 결혼은 좀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어떤 여성에 대한 어떤 편력, 이런 그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그런 상태가 좀 오래 지속되는 상태에서 아이를 보고 순간적으로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좀 추정이 돼요. 그리고 엄마가 들어왔단 말이야. 엄마가 들어오는데 범행을 하고 범행에 걸린 시간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여요. 최양이, 엄마가 돌아왔을 때 범인이 최양의 가슴을 찌르고 도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도주를 하는데 보면 마스크를 썼다든지 모자를 썼다든지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간 사람은 아니고 충동적으로 지금 사건을 벌인 건데, 엄마 소리가 갑자기 나니까 걸릴 걸 예상을 해가지고 그냥 죽여버린 거거든요. 죽여버린 건데, 이 사람이 어떤 뭐 강간 살인의 전과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같고, 엄마 소리가 나니까 그냥 애를 죽이고 나왔다. 자, 가슴을 한번 찌르고 도망갔다라고 할 때 이 칼이 그 집에 있던 칼이었는지, 자기가 처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간 칼이었는지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거기 안에 들어가서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엄마가 들어오는 시간을 예측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들어왔을 때 그냥 태연하게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획적으로 이 집을, 이 동네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자기도 그냥 주체할 수 없는 성욕을 가지고 아이한테 그런 짓을 하고, 또 만약에 걸리면 죽이겠다라는 미필적인 어떤 살해의 고의는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엄마가 들어오니까 당황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아이를 죽이고 나가는 방법을 순간 그 짧은 시간에는 본인도 생각을 했겠지요. 자, 엄마의 목소리가 딸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나가면서 엄마도 찌르고 죽이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고, 만약에 엄마가 나를 잡거나 제압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나는 신속히 빨리 모르는 척하고 나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두 번째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 상황을 이렇게 좀 놓치는 건 많이 안타깝긴 하지만, 섣부르게 엄마가 어떤 행동을 했었다면 엄마도 피해자가 됐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꼭 계획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 같지는 않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혈액형이 나왔죠. 그 다음 채모도 나왔죠. CCTV에 뒷모습이 찍히고 체형도 찍혔잖아요. 걸음걸이가 찍혔죠. 결정적으로 다리를 절어요. 다리를 전다라는 건 이 사람이 지금도 다리를 절 확률이 굉장히 높죠. 11년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부터.
자, 그러면 다리를 저는 사람을 찾으면 될 것인데 그 사람이 물론 안 나가고 뭐 다리를 저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두 명이겠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런 체형을 가지고서 다리를 저는 사람에 대한 된다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단순하게 몽타주만 오픈을 하고 이 안에서 이제 쭉 나열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공개 수배를 딱 했다.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인은 성폭행의 목적이었던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한낮에 가정집으로 침입해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범행 후에는 피해자 엄마가 보는데도 그냥 걸어서 유유히 태연하게 걸어 나갔다. 집 안에 사람이 있거나 또는 범행이 들키기 쉬웠는데도 범행에 그냥 나섰다. 아주 대담하게 나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초범이 아니고 대담하고 능숙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어떤 전과자일 것이다 라고 속단하는 것보다는 진짜 전과자라면 좀 준비를 하고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람은 그냥 무대포로 한 거예요, 지금. 무대포도 어쩌지 못하니까 그냥 아이를 찔러서 죽이고 나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으니까 유유히 그냥 빠져나가고 그렇게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리를 쩔뚝쩔뚝 거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뛰어서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과자가 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다리를 절고 이런 어떤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적인 그런 욕구에 대한 그런 분출이 안 돼 있는 상태의 시간을 살아오다가 아이를 보고 순간적으로 사고를 쳤다. 물론 칼을 준비를 했다라면 만약에 걸리면 내가 죽이기까지 하겠다라는 고의를 살해의 고의도 갖고 다녔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침입해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칼을 들어서 했다라면 강간의 목적으로 물론 강간의 목적이 있다라면 칼을 소지해서 들어갔을 확률도 매우 높지요. 대상자를 물색하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대상자를 찾으면서 다녔을 확률도 꽤 높아 보입니다. 의정부 이 지역에 꼭 사는 사람은 아니지 싶어요. 제 생각에. 자, DNA인데요. 2010년부터 DNA법, 즉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0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게 2008년이죠, 지금. 이때부터 2010년부터 성폭력 범죄자 DNA를 추출해서 채취해서 DB에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 범인의 DNA는 지금까지 일치하는 전과자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이 사람의 채모 이런 것들을 채취해 난 상태였잖아요. 그죠? 그리고서 2010년부터 DNA법이 시행이 됐으니까 그 안에 이제 전과자들 안에는 이제 일치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 의정부 여중생 성폭행 살인사건 이전 그리고 이 성폭행 살인사건 이후에 이런 성범죄 전과가 없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이 DNA에 없다라고 해서 전과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얘가 하는 행동 자체는 걸리지 않았을 수도 있고 걸렸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전과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집을 계획해서 들어간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뭐 계획적인 범죄, 어떤 전과자의 행동이나 이런 부분, 대담함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뭔가 조금 모자라고 치밀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본능에 압도돼서 사고를 친 그런 사람으로 보일 확률이 좀 더 제 생각에 높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10년 이전에는 이 검찰하고 경찰이 성범죄 전과자의 DNA를 따로따로 관리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DNA 관리가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누락이 됐거나 폐기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어떻게 보면 어떤 수사기관의 공신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2012년 9월 달에요. 이 중곡동 주부 살해 사건이 벌어졌을 때 2주일 전에 성폭행을 저지른 성범죄자의 DNA 정보가 없어서 추적에 실패했던 그런 경험이 그런 예가 실제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DNA 700여 명을 확인을 다 했다라 손 치더라도 이 검찰과 경찰이 따로따로 보관을 했었기 때문에 2010년 이전에 여기서 누락이 됐을 가능성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전과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대범하게 집에 침입해서 들어가서 아이를 강간을 하고 그리고 칼로 찔러 죽이고 나온다. 이거는 전과자, 성범죄자의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전과 이 데이터에서 안 나왔다라고 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그냥 뒤로 그냥 막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리를 쩔뚝쩔뚝거리고 이런 전체적인 행동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어떤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자기살제를 좀 하지 못하는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이 오후 시간에 이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마치 이제 이 짐승처럼 이렇게 좀 돌아다니다가 그냥 꼴리는 대로 자기 딱 꽂히는 대로 들어가가지고 마치 동물처럼 행위를 해버리고 걸릴 것 같으면 칼로 찔러버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나왔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단서가 일단 DNA는 채모하고 혈액형하고 이런 거 나왔다 이거야. 근데 이 사람 뒷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다리를 저르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 좀 많은 공유를 좀 해주시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 체형에, 이렇게 마른 체형에 이 남자 아저씨이고 이런 남자가 다리를 전다. 중년의 남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를 저는 사람은 많이 이렇게 보면서 살아왔을 수 있겠죠. 인생을 살면서. 그런데 여자가 저럴 수도 있고 아이가 저럴 수도 있고 노인이 저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 나이가 한 40, 50대 정도로 판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많게는 50대. 그러면 지금도 다리를 저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저는 이 중년의 남자를 좀 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이라도 본다라면 무조건 좀 신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경찰이 잡아다가 DNA 이렇게 일치하면은 이 사람이 범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민간조사원으로서 우리 이제 공유경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배달대행 앱도 있고 뭐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공유가 되는 시대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범죄자들을 이렇게 좀 정보를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는 범죄자들 정보에 대해서 그런 거를 좀 요즘에 좀 연구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좀 많이 공유를 해주시고, 우리가 뭐 버스 기사라든지 택시 기사라든지 퀵서비스 기사라든지 우리 뭐 주변에 보면은 배달 대행하는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좀 기동을 하는, 우리가 경찰에서 순찰하고 뭐 이런 거에는 무조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페트롤이 돼서 그러한 어떤 이 네트워크를 연결해 가지고 이 사람 지금 먹고 자고 할 거 아닙니까? 지금도 뭐 외국 나가지 않았다면 이 사람 지금도 다리를 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뒷모습 보세요. 말라가지고 바람이 지금 너털 거리는데 이게 노란색 조끼 같은데 뒤에가 굽어져서 튀어나오고 제가 바람 들어가서 이 정도로 마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아저씨처럼 바지를 입었잖아요. 이런 바지 입었잖아요. 이거 나쁜 놈이 아닙니까? 그죠? 애를 죽이고 강간하고 줄이고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근데 지금 10년 넘게 안 잡히고 있잖아요. 다리를 전다고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 무조건 이 사람 아니지만 다리를 저는 사람을 잡아다가 DNA가 일치되면 이 새끼가 맞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좀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얘를 좀 잡읍시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좀 영상도 공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택시기사분도 계실 수가 있고 배달 대행 하시는 젊은 친구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걸 좀 그 주변 분들한테 좀 많이 움직이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좀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버스 기사분들부터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좀 잡읍시다.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완이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지금 이 사람 잡으면은 처벌을 받으니까 경기 북부경찰청 미제사건팀에서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잡아서 아이의 원혼을 달래줘야죠. 그리고 제2의 제3의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안 할 수도 있죠. 그런 범죄를. 그러니까 지금 안 잡혀 들어올 수도 있지만 지금 안 하니까 DNA가 확보가 됐는데 지금 안 잡혀 들어온다라는 건 이 사람은 성범죄 전과자가 아닐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한번 아이를 성폭행하고 애를 살해를 한 거야. 근데 그 이후에는 안 하는 거지.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 안 잡혀 들어온다라는 거.
그래서 전과자가 아닐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전과자가 기든 전과자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아이를 성폭행하고 죽였잖아요. 중학생 아이를. 그러니까 얘는 잡아야 돼요. 그리고 얘는 다리를 접니다. 다리를 저는 남자를 찾읍시다. 무조건. 대단히 감사합니다.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였습니다.